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시 발언 이후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임 요구 결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정치권 이슈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정보위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외교안보 이슈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구로울은 이상무죠. 네, 이상무입니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의원님 워낙 외교안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안보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구성시에 네. 핵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2016년부터 ISIS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세게 이슈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국회 정보위 보고를 받으셨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치적 이유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지지율도 뭐 15% 벽이 깨지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을 공격할 소재를 찾다 보니 소재로서 이만한 게 없거든요. 안보 이슈에 대해서고 하니까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기에 딱 좋은 이슈죠. 이게 왜냐하면 미 측과 우리 측이 정보 공유를 해서 안보를 지켜왔는데 미 측이 갑자기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하네. 뭔가 좀 재미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는 거죠. 예. 즉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소재로 쓰고 두 번째는 아주 휘발성이 있는 안보 이슈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뒤부터 좀 올라가 볼게요. 네. 미국에서 느닷없이 그 하루에 50에서 100쪽씩 오던 대북 정보를 갑자기 중단해 버렸다. 근데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매일 봤던 게 안 오면 이거 정동영 장관이 크게 사고 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차단되게 했어? 라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께서는 신문 보면서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하루에 50쪽에서 100쪽 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그걸 뭔지 이야기하면 제가 잡혀가요. 이렇게 이 자체가 보안인 거죠. 그렇죠. 50에서 100쪽이 오고 있다.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숫자도 틀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숫자가 틀립니까? 우선 그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침에 조간 신문이 오다가 안 오면 그게 크게 뭐 유의미합니까? 배급소에 전화를 하죠. 오늘 신문이 안 왔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의 정찰 정보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정찰 정보 능력이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봐도 안보에 있어서나 국력에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절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과거 쌍팔년도처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측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정보 자료라는 게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보다 풍성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키다. 스모킹건이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호들갑들 정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세게 보도를 하면서 호들갑을 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번이 아니라 지난 그 4월 초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7일 동아일보 연이어서 19일 한겨레 20일 한겨레 연거푸 보도가 나왔고 공교롭게도 기자들 제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단독 보도를 쓴 거예요. 네네.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제가 물을 먹은 단독을 거예요. 물을 세게 먹은 거죠. 그런 단독을 잘 이렇게. 근데 그건 조금 그 예를 들어서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안보 쪽, 국방 쪽에 출입하셨던 분들이 쓴 기사가 아니잖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낸 기사라는 건 소스가 저는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 측에서 지금 중단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제가 뭐 세부적으로 이겁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하거나 또는 걱정에 대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이를테면 오늘
정동영 장관이 어제네요. 어제 정동영 장관이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9개월 전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 이슈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 누가 이렇게 자꾸 이 프레임을 문제를 만드냐, 이슈를 만드냐. 예,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착목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좀 그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지점일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인 건지 우리 내부가 문제인 건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리하고 갈 건 국힘이 오버하고 있다. 좀 과하게 하는 거죠. 개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개오버. 그 논외로 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그러면 뭐를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국내에서 리크했을 가능성도 있고 미측의 의도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미측의 의도. 네, 즉 다시 말해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ISIS라는 과학국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장군 대산이라는 장군 대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 거야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당시에 KBS가 그 지역은 북한의 구성이야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세상에 알려진 그렇죠. 거예요. 새로울 게 전혀 없는 내용을 정동영 장관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봐야 될 건 첫 번째, 왜 미측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보 제공을 중단했느냐라는 데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이런 내용을 왜 리크했느냐. 그렇죠. 두 개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그러면 일단 하나 먼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의도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정보 제공 중단할 거야. 정보 제공의 일부를 전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뭐 사소한 겁니까? 이런 말하면 또 제가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안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범위에 있는 거다라고 그거 있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대서특필이 됐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런데 미측의 의도는 뭐냐? 이걸 분석해야 되는 거죠. 물론 청와대라든지 안보당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미국이 가끔 이래요. 미국이 가끔 뭐냐? 자신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 거는 거죠. 네. 딱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야 이거야라고 말은 안 해요. 딱히 뭐라고 말은 안 해. 근데 딱 걸어. 더 힘든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지려고 하는 게 종종 있어 왔어요. 이번 사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때 드러난 특징입니까? 아니면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쭉 그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에 남북 관계가 한참 진행될 때 국무부에서 긴장을 하죠. 남북한이 우리들 모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막 의심을 하면서 미국 빼고 자기들끼리 남북끼리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의심을 하면서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죠. 그 과정에서 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는 게 이렇게 저희 미국 중심의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쓰는 언어인데 건다라고 하죠. 이게 딱. 건다. 이번 정보 제한 조치도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구성이라는 건 이미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이미 다 세상에 오픈된 거고 이게 뭐 세상 전체 다 알고 다 아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검색하면 다 알고 다 나와요. 그런데도 이걸 걸었다는 말이에요. 요 배후 이유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상을 왜 리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크에서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그럼 미국의 요구사항 2018년에는 미국 빼고 남북끼리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금 나오는 게 뭐 DMZ법부터 시작해서 그 전자권 환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쿠팡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시혁 BTS 뭐 이런 것까지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막 찾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결정타였다라고 보여지십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보가 제한되니까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뭐 쿠팡이나 방시혁은 아닐 거고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자 이게 굳건한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수준이냐 네. 아니냐를 또 봐야죠. 이게 네, 제가 볼 네. 때는 전자는 아닌 것 같고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예. 즉 미측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레벨이 어느 단계냐 쉽게 레벨이 말해서 어디냐. 백악관에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국방부 국무성 이런 차원에서 그냥 예. 움직이는 거냐 여러 예. 차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방송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교안보사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가는 게 맞고 네. 좀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측의 의도가 있는 건데 예. 우리가 뭐 호들갑 들 일도 아니에요 사실. 예. 구성 이거 뭐 그렇게 오버할 일이 아닌데도 오버할 것처럼 보여져서 그 초장에 그 이제 오바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브런슨 사령관이 항의했다. 라는 또 오보잖아요. 그것도 오보라고 예. 이제 그 안규백 장관이 밝히긴 했는데 실제로 제 전자권 환수와 관련해서 이제 브런슨 사령관이 미 하원 의회 출석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2029년 3월까지 1월부터 3월 회계년도. 근데 이때는 이제 트럼프가 끝나는 시기여서 이게 실제로 전자권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환수의 뜻이 있는 거냐? 뭐 이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자권 혹시 전환만 그게 제일 큰 이슈였을까요? 전자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고 예. 전자권 환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전자권을 환수할 때 조건에 의한 환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건에 의한 환수. 즉 조건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만이 대한민국이 전자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압축해서 조건에 의한 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 20년 돼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계속 이야기해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권 환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기 내에. 그걸 20년째 외치고 있는 게 조건에 의한 환수예요. 자, 근데 이 조건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미치기 내거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건에 의한 환수라는 이 기본 프레임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시간에 의한 환수를 해도 돼요. 시간에 의한 환수. 시간 정해놓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조건을 예전에는 100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을 맞춰가면 다시 150을 내세워요. 또 150을 맞추면 또 200을 내세워요. 계속 바뀌는 게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마치 관세 협상하고 이란 전쟁 호르무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좀 과하게 주장하는 우리가 건데. 자주독립 국가로서 그럼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대등하고 동등한 사이에서의 동맹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요. 미측이 요구한 대로 계속 끌려다니고 미측 눈치나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과 협상은 다른 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전자권과 관련해서도 제발 조건에 의한 환수 이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윤건영 의원님처럼 확실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취재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DMZ법이 그렇게 큰 변수입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조금 까칠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세 개 모자 가운데 여러 까칠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까칠할 겁니다. 일테면은 여기는 어쨌든 연합사. 연합사가 관리하는 지역이므로 그렇죠. 연합사의 이니셔티브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 돼 이런 거죠. 주도권을 내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백악관 레벨이냐 아니면 국무부 레벨이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거예요.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느 레벨로 확인이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백악관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까? 아니 뭐 제가 정보가 제한되니까 아마 우리 안보당국에서는 이야기할 텐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거나 이럴 때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관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다시 글로 넘어갈게요, 의원님. 지금 뭐 쿠팡도 아닐 거고 방시혁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전자권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뭐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적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갑자기 세게 쓴 거냐 연거표 4월 내내. 그리고 사실은 4월 내내 이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동영 장관 해임 결의안이 어제 이제 야당에 의해 물론 이제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소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보수 언론이 계속 쓰고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지방선거에도 가히 좋은 영향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이제 또 다른 북풍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론
뭐 이런 게 언론에 주문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예. 방송에 나왔어요. 예. 제가 2020년에 민주당 대표단의 일원으로 워싱턴 D.C.를 갔어요. 가서 이제 교포 관계자들하고 미국 전문가들 막 만나서 한반도 평화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야 대한민국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거의 교포들이. 교포하고 미국 전문가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집권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와서 막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 딱 돌아서고 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서 막 욕을 한대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더라고요. 창피하셨겠어요. 네. 그걸 아니 국내에서 싸울 수가 있죠. 네. 안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외교를 가지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딱 그 짝이에요. 이번에 뭐 장동영 대표 미국 가서 한 짓도 그렇고 한 행동도 그렇고. 그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네. 거니까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정동영 장관의 구성시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공격할 이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도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예. 물론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정도만 지적하면 돼요. 네. 외교안보 이슈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덕을 봐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득봅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안 좋은 일을 있는데 국익에 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 정치의 이익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익만 취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도 일으킨 거고.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는 말았으면 거고. 좋겠어요. 이번 사안들도 차분하게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15%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계속 떨어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특이하게도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은 사라지고 야당 심판론만 남았어요. 전국을 다녀보면 전부 야당 심판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희 입장에서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이 정말 이런 사안들 외교안보 이슈를 키워서 득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알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모르는 것처럼 막 그러지만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누가 리크를 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보안 조사도 하고 있고 보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했겠죠 당연히. 그건 뭐 상식이죠. 이런 사안이 터지면 보안 조사 당연히 하죠. 예. 청와대에 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보안 조사 당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핸드폰 잠깐 뭘까요? 하는 건데. 핸드폰도 달라고 합니까? 그럼요. 보안 조사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했을 거라고 저는 내피셜인데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내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어제 뭐 정동영 장관님 좀 세게 이야기하셨던데. 우리 내부 또는 미국. 저는 내부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기사 쓰기 좋아하는 분들은 언론에 뭐 늘 하던 대로 동맹파 자주파의 갈등 가운데 빚어진 일이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쭉 있었고 8년간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것도 한 20년 된 거죠. 동맹파 자주파 나온 이야기가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없어요. 누가 동맹이고 누가 자주예요. 약간 이거 NLPD 논쟁 같은 느낌. NLPD는 사고치는 논쟁이라고 책이라도 있었죠. 이건 그것도 없죠. 없어요. 그냥 교과서도 없고.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 거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계속 동맹파 자주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X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미 간의 사소한 이견이라 하더라도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이건 빨리 수습해야죠. 이건 뭐 저희 한미 동맹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불안감 등이 존재하니까 빨리 수습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수습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한 트랙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측의 의도 그게 하이 레벨이든 뭐 높은 레벨이든 간에 어떤 간에 봐야 되죠. 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가 이런 걸로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쪽을 흔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을 텐데 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청와대에서 보안 조사를 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집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예. 명백하다고 하면 뭐 해임? 조치까지 다 인사 조치까지 하죠. 간다는 거죠. 네. 예.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얼마 전에 MBC 라디오 출연해서 저는 직관적으로 딱 그때 이건 국내에도 약간 소스가 있겠구나. 라고 민정 출신이니까 그래요. 이제 김영배 국정상황실에서는 그런 생각. 김영배 의원님이랑 너무 친해서 농담 예. 드린 건데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 우리가 네. 라는 말씀에 지지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이 현안이 어떻게 정리조정되는지 오늘 아마 대통령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해서 이 문제부터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붕붕 날아다닐 이슈 아니에요. 예. 구성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싱크탱크에서 발표했던 거고 우리 보도도 됐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뭐 장관이 이야기해서 뭐가 문제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분하게 보자라는 인사청문회 작년 7월에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하고 올해도 이야기했고 다만 이게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정부 관계자가 공식 발언했다라는 걸 이제 국힘은 트집을 잡는 건데 그거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될 일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쿠팡이요. 그 전방위적 로비를 했는데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까지도 정치 후원금이 들어갔더라. 실제로 쿠팡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압박을 넣고 있는 그 미국 정가의 핵심 관계자들이 실제로 따져보니 다 돈을 받았더라. 그리고 실제 그 미국 연방상원 로비 공개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쿠팡이 대미 로비로 2배 이상 썼고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런 게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김범석 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쿠팡 지금 드러난 보도만 보면 네. 쿠팡의 행태가 정말 괘씸하죠. 네. 미국 의원들 소위 말해서 후원을 가장한 돈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잖아요. 대단히 그 행태가 아주 그냥 저열하죠. 추잡스러운 거죠. 그렇죠. 본인의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또한 미 하원 의원들의 모습도 좀 저는 핫질이라고 봐요. 핫질이다. 그렇잖아요. 후원금 좀 준다고 해서 준다고. 그 성명서 내고 막 서면 받게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든요.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양땡땡 뭐 써도 됩니다. 양아치.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죠. 우선 행태에 대한 규정은 그렇고 저는 미국이야말로 로비가 활성화돼 있고 합법화돼 있는데 쿠팡이 이런 게 오래 못 간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불 이상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다 줘야 돼요. 그렇죠. 후원금 또한 단 1달러를 주더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쿠팡이 여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털리도록 만들어 놓고도 일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쿠팡이라는 기업에 돈 먹고 쿠팡을 변호해주고 쿠팡 편에 서서 정치를 하면 그 의롭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아니 미국에서 이런 일 있으면은 그 기업 어머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미국 정치인 난리 나고 그리고 쿠팡도 길게 보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들 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이러다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모양인데 끝까지 추적합니다. 저희 옆지기도 정말 한참을 해서 탈방하더라고요. 저도 탈방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탈방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어때요? 다른 경로가 다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금방 여러 개 단계가 또 생기더군요. 대한민국은 하여간 엄청나게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원님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방시혁 얘기 나오다가 말았는데요. 이거 사법 주권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이. 주한미 대사관 측에서 방시혁의 영장 집행 부분 이야기한 거.
저는 우선 좀 이것도 나눠봐야 돼요. K-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죠. 다만 대사관 측에서 오버한 거예요. 그거 괜한 짓이에요. 네. 대한민국 경찰이 그 정도 사리분별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만약에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고 아니 근데 방시혁 씨가 없으면 BTS가 공연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괜히 진짜 계속 이런 말씀인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야 이건희 회장을 풀어주면은 뭐 물가 뭐 이런 거 해결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짓을 한 것 같고 오버한 것 같고 좀 다만 대한민국 경찰도 이거는 법과 원칙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조금 뭐 속도가 좀 어쩌니 저쩌니 오해 살 일을 하진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측 당국자들도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핵잠과 관련해서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쿠팡이나 뭐 이런 걸로 연기하는데 그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핵잠 자체가 애초부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측에서는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든 누구든. 전 세계 어디든. 누구든. 왜냐하면 핵잠 기술이라는 건 미측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하이 퀄리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게 이렇게 됐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가 송했던 거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의 고비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고비를 맞는 거고요. 뭐 쿠팡하고는 전혀 문제 없다. 지금도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청문회에 나와서 싹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윤회 지시라면서 그 백악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김태호 전 차장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 양반이 주범이에요. 실제로 김태호 씨가 주범인 게 당시에 국방부는 바뀔 게 없다 그랬어요. 김태호가 주관한 회의에 와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는 의견을 바꿀 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김태호가 무슨 소리야. 이게 VRP 지시야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걸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모른다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태호가 국정원 예산 전용한 게 있어요. 국정원 예산을 전용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1억 7천이 넘는 예전에 기억나시죠? 왜 조사 안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이거 조사도 수사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뻔뻔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이거 왜 국정원 조사해야 되고 국정원 자체 조사해야 되고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보실이 갖다 쓴 거예요. 국정원 예산을. 김태호가.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가서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한테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갖다 상납했다라고 해서 실형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왜 조사 안 하고 이거 수사를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즉각 이거부터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하고 청와대에 상납을 했으니까 그거 조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뒤로 갈수록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 소위 전 정권 털기식으로 해서 감사원 뭐 다 동원해서 서해 공무원 동해 여부 뭐 통계 조작 비롯해서 다 무죄 받았지만 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비용 내고 제가 아는 정의용 전 장관, 서훈 전 원장님 일주일에 2-3번 법원에 나갑니다. 하루 종일 법원에서 재판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 1심은 무죄가 났지만 2심 또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하고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 생활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또 빨리 가보셔야 돼가지고요. 조만간 또 오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